네, 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9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양동주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AI 싱킹 메이커 9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싱킹 메이커 9호의 교재 교육 목차입니다. AI 싱킹 메이커 베이직, 메가, 기가의 활동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드린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만 3세 베이직 9호의 교재 표지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해서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유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교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봅니다. 9호 교재를 같이 살펴보시면 젤리도 있고 보석, 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젤리에는 왜 고리가 달려 있을까요? 이런 발문으로 아이들과 자유롭게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빈 공간에는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빈 네모칸에 그림으로 그리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9호의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우주에서 온 초대장이고요. 놀이 주제는 우주, 그리고 AI 주제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하자면, 만약 물을 마시다가 물을 흘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물을 닦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물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이야기할 텐데요. 휴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닦을 만한 걸레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 물건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물을 흘린 곳을 닦아주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떠올려 보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주차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는 우주에서 온 초대장입니다.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해리에게 편지가 도착했네요.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는 해리와 새로운 글자를 보고 검색을 하는 아로봇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그림을 보고 편지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상상해보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해리에게 도착한 편지의 뜻을 상상해요입니다. 그래서 3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해리가 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책, 그리고 핸드폰 등의 도구를 떠올리는 해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해리처럼 유아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해리는 책을 찾아서 편지를 해석해 보기로 했네요. 그렇다면 해리가 책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떠올려요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 해리가 아로봇과 함께 도서관에 온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유아들이 도서관에 가봤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책 찾는 순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책을 검색하고 그리고 그 검색 화면에서 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책이 있는 위치로 가서 책을 꺼내면 되겠죠. 이렇게 책을 찾는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수행하는 과정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유아들이 알 수 있도록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씩 스티커를 붙여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한 단계를 알아요입니다. 2-1주차는 외계인의 비밀 암호 활동입니다. 우주책을 찾게 된 해리와 아로봇이 책을 읽으면서 외계인이 남긴 편지를 해석해 보기로 합니다. 편지를 살펴보며 같은 그림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아래 빈칸에 편지의 내용을 적어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별에 놀러와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회색 글씨를 따라 적어보고 그리고 유아들과 함께 암호의 내용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외계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우리 별에 놀러와 였네요. 수업 포인트는 우주책을 보며 외계인의 비밀 암호를 해석해요입니다. 외계인의 편지를 해석한 해리와 아로봇이 이제 별에 놀러 간다고 답장을 써보기로 합니다. 빈칸에 외계인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유아들이 생각한 대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좋아, 별에 갈게라고 답장을 할 수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외계인의 암호를 보고 편지 답장을 써요입니다. 2-2주차는 우주선으로 변신 활동입니다. 아로봇을 이용한 조작놀이가 진행됩니다. 우주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변신시켜보는 활동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로봇을 표현해봅니다. 예시로 기재해드린 블록 이외에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며 표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아로봇 사용 약속과 함께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고 배려해보고 그리고 우주 여행에 필요한 것을 블록으로 구성하고 친구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1주차 맵보드 활동인 외계인 마을 산책입니다. 지난 시간 만들어 본 아로봇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고 우주 여행을 위해 무엇으로 변신하면 좋을까 등의 발문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오늘 만나게 될 맵보드를 살펴봅니다. 교재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외계인 마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교재 뒤쪽 별지를 뜯어서 우주선 별지끼리 그리고 외계인 별지끼리 모은 후 교재를 정리하고 맵보드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미션대로 움직이며 외계인 마을을 산책해요입니다. 이제 맵보드 활동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별지와 외계인 별지를 뜯은 다음에 순서대로 모아서 이제 외계인 별지는 이렇게 외계인 별지 올리는 칸에 올리고 우주선은 우주선 별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아로봇을 위치시키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우주선 모양의 별지를 가져와서 뒤집는데요. 만약에 주황색 별지를 뽑았을 경우에는 그 주황색 별지를 뽑은 친구가 맵보드 안에 있는 주황색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황색을 뽑아서 주황색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맵보드 활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4명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주황색 칸에 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움직일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보드 안에 있는 같은 색깔 칸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아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황색 별지를 뽑아서 여기 있는 주황색 칸에 이동을 했는데 외계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외계인 별지를 뒤집어서 외계 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고 나서 외계 꽃을 가장 많이 받은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9호의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교실 맵보드 활동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활동 가이드도 제시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저희가 국문과 영문으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게 되어서요. 국문 홈페이지 주소를 꼭 참고해 주시고 국문 홈페이지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실 맵보드 속에는 도깨비와 함께 사다리가 그려진 맵이 보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사다리를 타고 도깨비와 부딪히지 않게 이동하며 맵보드를 탐색합니다. 중간중간 아로블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 구성해보면 보다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아로봇의 블록을 조립해서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팀의 도착 장소를 블록으로 구성해서 맵보드 위에 둡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아로봇의 화면을 팀 색으로 변경한 뒤에 다른 팀에게 잡히지 않고 도착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각 팀의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유아들에게 안내하여 협동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주차 맵보드 활동이 끝나고 교재 11쪽에 있는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외계인 활동이 그려져 있는데요. 외계인 마을을 산책하고 외계 마을에 도착한 해리와 아로봇. 새로운 공간을 열심히 탐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꽃과 집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첨부해드린 활동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지구 환경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외계인이 다른 행성도 구경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로봇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계인들의 이야기대로 여러 행성을 여행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알아요입니다. 4-1주차 출발 우주 한 바퀴 활동입니다. 이제 해리와 아로봇이 여러 행성을 둘러보고 지구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싱킹 블록은 유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림이 그려진 블록이 아니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동 블록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유아들과 이동 블록 그림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블록이 필요한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블록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해리가 외계인의 행성에서 꽃이 그려진 행성으로 한 칸 이동한 그림을 살펴보면서 어떤 색의 블록을 사용했는지 알아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이동 블록의 사용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12쪽에 그려진 맵을 살펴보면서 유아들이 원하는 행성에 깃발을 꽂아보며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젤리, 꽃, 보석 등의 요소가 그려진 행성들이 있는데요. 13쪽에 나와 있는 예시 알고리즘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왼쪽, 오른쪽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행성을 보기 위해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활동 자료인 대형 싱킹 블록은 융판에 부착하여 활용하실 수 있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구성한 대로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지만 깃발을 꼭 꽂아야 한다는 것과 지구로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그리고 만약에 지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어떤 프로그래밍이 구현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이동 블록을 사용하여 우주를 구경하고 지구로 돌아와요입니다. 4-2주차 활동은 행성을 꾸며요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스티커를 활용하는 활동인데요. 내가 상상한 행성을 자유롭게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구처럼 자연물이 존재하지만 내가 상상한 요소들이 있는 행성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창의적인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나만의 행성을 꾸며요입니다. 네, 이제 AI 싱킹 메이커 메가 9호의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4세 메가 9호 교재 표지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하며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아이들과 생각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9호 교재에는 망치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저 멀리 달 그림도 보이네요. 이미지를 살펴보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상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만사세 메가의 9호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지구에서 달까지, 그리고 놀이 주제는 우주, AI 주제는 추상화입니다.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 주세요. 추상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교재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란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아이콘을 보면 해당하는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그림으로 함축해서 제시하곤 하는데요. 여러 그림을 그려서 덧붙이지 않고 핵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상화입니다. 메가 단계에서는 추상화로 표현된 그림을 보고 어떤 뜻인지 유추해 보면서 추상화에 대한 접근을 해봅니다. 1-1주차는 사라진 달 활동입니다. 교재 2쪽에서는 창문을 보고 있던 안나가 없어진 달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라진 달을 보고 유아들과 달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그 후에는 만약 달이 영영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포인트는 달에게 생긴 일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1-2주차 달이 없어지면 활동입니다. 교재 4쪽 그림을 보면서 달이 없어지면 생기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달의 역할을 알아보고 달이 사라지면 생기는 지구의 환경 변화를 알아보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한 4쪽과 5쪽에는 검색 아이콘, 재생, 소리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아들과 해당 아이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추상화된 그림을 보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며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추상화 요소를 탐색합니다. 활동 포인트는 추상화된 아이콘을 보며 의미를 생각해요입니다. 2-1주차 활동은 달 연구소로 출발입니다. 달 연구소에 가기로 한 안나와 아로봇은 길을 가다가 여러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표지판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추상화 요소인데요. 교재 또는 활동 자료의 그림을 보고 어떤 뜻인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가서 표지판의 의미를 회상해보며 달 연구소까지 안전하게 도착해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추상화된 표지판의 의미를 알아요입니다. 2-2주차 척척 준비물 모으기입니다. 아로봇이 우주여행 준비물을 모으기 위해 변신하는 과정입니다.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교재 위에 아로블록을 올려서 내가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우주 준비물을 모으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달의 아로블록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림을 보고 같은 모양을 찾아 아로봇을 꾸미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단에는 튼튼 로봇, 우주비행 로봇, 차곡차곡 로봇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같은 모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첫 번째,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두 번째, 블록으로 우주 준비물을 모으기 위한 로봇을 구성하고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3-1 맵보드 활동입니다.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고 맵보드 활동을 통해 준비물 별지를 모으게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카메라, 우주복, 산소통, 기름이 있습니다. 교재 뒷면에 별지를 뜯어 준비하고 보라색 별지 2개는 4-1주차 활동이므로 뜯지 않도록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해요입니다. 맵보드 활동 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연구소를 배경으로 맵보드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두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노란 팀 2명, 그리고 연두팀 2명으로 팀을 나눈 다음에 출발 위치에 각 한 대씩 변신한 아로봇을 올립니다. 이 준비물 별지를 맵보드 위에 올린 다음에 출발 위치에 올리고 나머지 2대는 P라는 아이콘이 있는 자리에 아로봇을 올린 뒤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중에도 해당 아이콘이 어떤 표시인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로봇은 4개의 별지를 모두 모은 다음에 우주선에 탑승해야 합니다. 이때 우주선을 보면 노란색 2칸, 연두색 2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팀 색깔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해당 아로봇을 움직여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노란색 아로봇이 먼저 출발해서 기름통과 우주복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나머지 별지를 모두 획득한 뒤에 이렇게 노란색 칸의 가장 앞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두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두색 아로봇이 이동해서 카메라와 기름을 먼저 획득한 뒤에 산소통과 우주복을 차례대로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연두색이 있는 가장 앞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앞칸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뒤에 출발하는 친구들이 자리에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첫 번째 출발하는 아이들은 가장 앞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활동 방법과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AI 싱킹메이커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활동 방법 가이드와 활동 영상도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형 맵보드는 싱킹 리모컨을 사용해서 추상화와 관련된 맵보드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방법은 3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아로블록으로 아로봇을 나만의 꼬마 유령으로 변신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로블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표현해 맵보드 곳곳에 올려두고 꼬마 유령으로 변신한 아로봇과 함께 과일을 모읍니다. 첨부해드린 활동 사진을 참고해서 블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꼬마 유령 팀과 먹보 팀으로 나누어서 술래잡기를 진행해 봅니다. 꼬마 유령팀, 먹보팀으로 나누어 미로 속 더 많은 블록을 모으는 팀이 이기는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문과 영문으로 홈페이지가 이원화되어서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4-1주차 활동은 지구에서 달까지 활동입니다. 안나와 아로봇이 우주선에 탑승해서 출발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출발할 수 없다는 안내 표시가 뜹니다. 달 연구소에서 우주선을 고치는 방법을 안내해 주네요. 우주선 고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부품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번 싱킹 블록은 도구 그림 옆에 수리해야 하는 횟수만큼 반복 블록을 끼워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11쪽에 제시된 방법을 확인하며 차근차근 알고리즘을 구성해 봅니다. 활동 자료로 알고리즘 예시를 첨부해 드리니 수업 진행 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활동 후에는 교재 뒤쪽에 보라색 별지를 뜯어서 유아들에게 우주 여행사 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우주선을 고치는 올바른 알고리즘을 구성해요입니다. 4-2주차 지구를 도는 달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사후 활동으로 우주에 도착하게 된 안나와 ROM이 달이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 알게 됩니다. 달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월식 때문에 달이 없어진 것이었네요. 자연현상인 월식에 대해 알아보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달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 5세 기가 부호 교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호 교재 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재 내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해보면서 유아들과 생각을 나눠봅니다. 기가 교재에는 우주선, 공구, 그리고 위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보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는 내용을 빈칸에 그림 또는 글자로 표현해보며 사후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시각 9호의 주제와 목차입니다. 활동 주제는 우주별을 탐사해요. 그리고 놀이 주제는 우주, AI 주제는 정렬입니다. 목차는 4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가이드는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정렬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일정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렬에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뒤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며 내림차순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줄을 설 때 작은 친구부터 큰 친구까지 선다면 오름차순, 그리고 큰 친구부터 작은 친구까지 선다면 내림차순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분류해 본 뒤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등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정렬을 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1-1주차 망가진 우주선 활동입니다. 교재 2쪽을 보면 데이터를 가지러 떠난 과학자에게 생긴 문제가 나옵니다. 이나와 노아는 과학자를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우주선 부품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찾지 못한다고 하네요. 수업 포인트는 꼬마 과학자에게 생긴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1-2주차 모으고 정렬하고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교재 뒤쪽의 별지를 뜯어서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이 표시된 부분의 별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별지는 3주차 맵보드 활동에 사용이 되니까 뜯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지를 뜯은 후에는 먼저 분류를 해봅니다. 기준은 안쪽 부품과 바깥쪽 부품인데요. 유아들과 먼저 우주선의 부품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서 분류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분류를 마친 후에는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정렬을 경험해 봅니다. 바깥쪽, 안쪽 부품을 크기별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며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찾을 때 보기 좋고 찾기도 쉽다는 것을 이야기 나눕니다. 수업 포인트는 우주선 부품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렬해요입니다. 2-1주차 우주별을 탐사해요 활동입니다. 꼬마 과학자와 함께 로봇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우주별로 떠난 노아,
B나 ROG가 반짝반짝 예쁜 별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별이 아니라 우주 쓰레기였네요.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면 행성과 충돌해서 위험하고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지 못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우주를 소중히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아들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소중히 아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세요. 꼬마 과학자는 우주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우주 청소 로봇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재료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수업 포인트는 우주 쓰레기에 대해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요입니다. 2주차 우주를 지켜라 활동입니다. 우주 쓰레기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떠올려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우주선, 뽑기 기계, 자석 등이 예시로 나와 있으며 이후 하단의 이달의 아로블록을 알아보고 블록 개수를 세어보며 적어봅니다. 제시된 예시 이외에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며 표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우주 쓰레기를 가져오기 위한 아로봇 설계를 구상해요입니다. 3-1주차 모아라 데이터입니다. 우주 청소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주황색, 초록색, 그리고 분홍색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쓰레기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주선 밖으로 나온 미나와 노아가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중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활동 가이드에 중력에 대한 세부 개념을 작성해 두었으니 수업 진행 시 참고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가 우리 몸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우주에서는 이러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없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유아들과 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맵보드 활동에서 사용하게 될 미러 카드를 소개합니다. 교재 11쪽을 보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주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미러 카드와 함께 뒤로 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미러 카드와 함께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 후에는 맵보드 활동을 위해서 교재 뒤쪽에 표시해드린 남은 별지를 뜯어서 준비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미러 카드의 사용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맵보드 미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지를 맵보드 곳곳에 올려둡니다. 그리고 아로봇을 올립니다. 예시로 아로봇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가 있는 곳까지 미러 카드를 사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번 미션은 꼭 미러 카드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아들이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아로봇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분홍색 별지를 가지고 오기 위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러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로봇은 앞으로 한 칸을 가게 돼서 분홍색 별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주에서 아로봇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러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러 카드를 먼저 누른 다음에 뒤로 카드를 입력해서 프로그래밍을 실현시켜 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미러 카드를 사용한 아로봇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칸 이동해서 별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맵보드 위에 있는 모든 별지를 모아본 뒤에는 별지를 색깔별로 분류해보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활동 방법과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AI 싱킹 메이커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활동 방법 가이드와 활동 영상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실 웹보드는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몬스터를 피해서 깃발까지 도착하는 활동을 해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맵보드를 탐색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팀을 나눈 후에 왼쪽 끝에서 출발해서 장애물과 사막 몬스터를 피해 깃발이 꽂힌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활동 자료로 제공해드리는 회전초를 출력한 뒤에 동그랗게 구긴 후 아로봇으로 굴려서 도착 지점까지 장애물과 몬스터를 피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몬스터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경로를 확인해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봅니다. 4-1주차 활동은 엉망이 되어버린 연구실 활동입니다. 우주에서 가져온 쓰레기 데이터들이 모두 섞여버린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나와 노아, 아로쥐는 데이터를 다시 같은 것끼리 모아보기로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상상해요입니다. 교재 13쪽에는 싱킹 블록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섞여버린 여러 데이터를 같은 색끼리 모으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네요. 유아들이 실물 자료로 데이터를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활동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며 각 용액을 같은 것끼리 모으기 위한 방법도 함께 첨부해 드리니 활동 자료를 참고하셔서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에는 3가지의 용액만 담을 수 있고 3가지가 넘어갈 경우 오답 알고리즘 화면이 제시되니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대형 싱킹 블록 자료를 출력해서 유아들과 융판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용액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요입니다. 싱킹 블록 활동을 위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컵 3개가 제시되고 세 번째 컵은 빈 컵입니다. 초록색 블록은 컵을 뜻하는 블록이고 1번, 2번, 3번 컵이 있습니다. 회색 블록은 용액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블록은 옮기고 싶은 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번 컵에 있는 초록색 용액을 노란색 컵으로 옮기고 싶으면 보여드리는 활동 자료처럼 연두색 컵 블록을 끼우고 그 옆에 용액의 색, 그리고 그 옆에는 주황색 블록을 끼우면 됩니다. 예시로 파란색 컵에 담긴 초록색 용액을 세 번째 컵에 2번씩 옮긴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용액을 어디에 옮겨야 하는지 유아들이 직접 해보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교재에 나온 대로 초록색 용액을 2번 옮기면 위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용액을 옮겨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1번 컵에 있는 주황색 용액을 3번 컵으로 옮겨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컵에 있는 분홍색 용액을 2번 컵으로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번 컵에 있는 주황색 용액만 분류를 하면 되는데요. 3번 컵에 있는 주황색 용액을 어디에 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고리즘을 구성해 보면서 세부적인 분류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싱킹블록 활동이라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4-2주차는 우주 청소 로봇을 만들어요 활동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직접 싱킹 블록을 조립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유아들이 어려워할 경우에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실물 자료를 출력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며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수업 포인트는 일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로 구현해요입니다.
여기까지 AI 싱킹 메이커 9호 교재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들으시며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AI 싱킹 메이커 9호 교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